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다들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아마 무심코 자동이체 내역을 보셨다가 내 눈을 의심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내가 한겨울에 난방을 미친 듯이 튼 것도 아니고 한여름처럼 에어컨을 펑펑 쓴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작년보다 요금이 이렇게 훌쩍 뛰어있지? 하면서 한전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분통 터뜨리며 전화하셨던 분들, 제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전기를 헤프게 낭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집의 에어컨 온도를 마음대로 못 낮추고 난방비에 덜덜 떠는 진짜 이유, 그리고 우리 삶의 기초 물가가 오르는 숨겨진 이유, 그건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그 똑똑한 AI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에 대해 흔히 하는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의 가장 비싸고 중요한 자원은 석유다, 4차 산업혁명의 쌀인 최첨단 반도체다,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기업들이 피 터지게 싸우며 쟁취하려는 돈보다 비싼 자원은 바로 전기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발표한 아주 서늘한 통계, 과장 하나 없는 진짜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와 암호화폐가 단 1년 동안 먹어치우는 전력량이 무려 1000테라와트시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세계 경제대국 4위인 일본이라는 1억 2천만 인구의 국가 전체가 1년 365일 내내 공장을 돌리고 지하철을 타고 불을 켜는 데 쓰는 국가 총 전력량과 정확히 맞먹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지어지거나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불과 몇 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습니다. 이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우리나라에만 1기가와트급 대형 원자력 발전소 20개를 새로 지어야만 간신히 방화가 가능한 엄청난 양입니다. 산업 분야 단 하나가 국가의 근간 전력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지갑 사정에 맞게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게 계산해 볼까요? 과거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텍스트로 단순 검색을 한번 할 때 드는 전력이 대략 0.3와트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재밌다고, 신기하다고 매일 쓰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 때 들어가는 전력은 약 3와트시, 무려 10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텍스트가 아니라 AI로 이미지 한 장을 만들거나 짧은 영상을 생성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로 이미지 한 장을 생성하는 데 드는 전력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0%에서 100%까지 꽉 채워 충전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삼아 AI 프로필 사진 10장을 만들 때 스마트폰 10대를 만충할 전기가 허공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이게 내 전기요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 IT 공룡들이 이 막대한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풀가동하면서 국가 전력망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발전소를 새로 짓는 비용, 그리고 지방발전소에서 수도권 데이터 센터까지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의 거대한 송배전망을 새로 까는데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이 천문학적인 인프라 확충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고스란히 여러분의 집 앞 고지서로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쯤 영상 보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소장님, 저는 챗 GPT 같은 거 아예 안 쓰는데요? 주식도 AI 주식 한 주도 안 샀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발목을 단단히 잡는 심리적인 오류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직접 그 기술을 안 쓰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아주 위험한 통제 환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지금 AI는 여러분이 매일 보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배달앱의 실시간 경로 탐색, 은행의 금융 사기 방지 시스템, 심지어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영망과 주차 시스템에까지 전부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전기를 폭식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 안에 강제로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경제용어 다 빼고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동네에 아주 맑고 평화로운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길어서 밥도 짓고 세수도 하며 평화롭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세계에서 제일 덩치가 큰 코끼리 무리가 나타나서 그 우물물에 코를 박고 하루 종일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우물물은 순식간에 말라가고 당장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지자 동네 이장님은 멀리 있는 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비싼 파이프라인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 비용을 동네 사람들에게 n분의 1로 청구합니다. 여기서 코끼리가 바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어대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말라가는 우물물과 파이프라인 비용이 바로 우리가 매달 감당해야 하는 한정된 국가 전력망과 폭등하는 요금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쩐의 전쟁의 진짜 본질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데이터 센터 지을 땅을 사는 걸 넘어서 1970년대 방사능 누출 사고로 유명했던 미국 3마일 섬의 가동 멈춘 원자력 발전소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살려내고 독점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존 역시 원전 옆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왜 그 똑똑하고 혁신적인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최첨단 나노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한때 구식이고 위험하다고 조롱받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원자력 발전소와 낡은 전력망 인프라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전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의 불을 독식한다는 걸 그들은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설계의 칩이 있고 비싼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카드 수십만 개가 있어도 벽에 플러그를 꽂을 전기가 없으면 그건 그저 무겁고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전기는 누구나 싸게 쓰는 단순한 공공재가 아니라 글로벌 패권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블랙아웃 경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맨날 관리비 올랐다고 한전 욕하고 정부 욕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경제정비소를 보시는 분들은 남들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시고 시선을 인프라로 돌리십시오. AI 시대가 왔다고 해서 아직도 엔비디아나 소프트웨어 기업만 주구장창 담아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동네 우물에 코끼리가 나타나 물을 다 마셔버릴 때 우리가 당장 코끼리를 쫓아낼 수 없다면 코끼리에게 물을 떠다주는 튼튼한 양동이와 구리 파이프를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국내외 전력 인프라 기업, 대형 변압기와 전선 관련 주식, 그리고 원자력 및 우라늄 관련 ETF를 당장 공부하고 담으셔야 합니다. 거기가 진짜 거대한 돈이 고이는 길목입니다. 둘째,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에너지 쉼표, 국민 DR 제도를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로 활용하십시오. 좁은 아파트 베란다에 수백만 원짜리 가정용 태양광이나 배터리, ESS를 다는 건 수학적으로 완벽한 손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당장 한전 앱이나 관련 스마트폰 앱을 켜고 국민 DR에 가입하십시오. 전력망의 피크 시간대에 전력망에 비상이 걸리면 여러분의 폰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때 에어컨 온도를 딱 1도만 올리거나 안 쓰는 플러그를 뽑아 전기를 아끼면 여러분이 절약한 전기 1kWh당 현금으로 환산해서 통장에 꽂아줍니다. 내 돈 단돈 1원도 안 들이고 국가 전력망이라는 거대한 가상 발전소 VPP에 참여하여 배당금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입니다. 셋째, 투자의 기준 자체를 뒤집으십시오. 투자할 기업의 에너지 자립도를 최우선으로 평가하십시오. 돈이 돈을 버는 시대에서 이제는 에너지가 돈을 버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느냐보다 그 기업이 자체적인 전력 수급 능력을 확보했는지, 탁월한 에너지 효율 냉각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치솟는 전력 비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기업은 다가오는 요금 폭등장에서 수익성이 박살나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요란한 예고장 없이, 그리고 이번 달 고지서처럼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얼굴을 하고 날아옵니다. 불꺼린 도시 한복판에서 환하게 빛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바라보며 억울하다고 전기요금 탓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거대한 전력망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쥐고 다가올 폭등장에서 여유롭게 웃을 것인지는 오직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뼈아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AI가 발전하고 더 똑똑해질수록 전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귀해질 거고, 이 도도한 흐름은 절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서늘한 진실 꼭 가슴에 새기시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방파제를 오늘 당장 세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진짜 돈의 흐름, 뉴스 이면의 차가운 팩트를 경제정비소에서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계좌와 미래를 지키는데 단 한 뼘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확 트여줄 진짜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비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